안녕하세요. 현지 시간의 이현지입니다. 항상 어느 나라에 가든 그 나라의 현지인이 그곳을 가장 잘 알듯이 저희 현지인에서도 굉장히 어떤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셔서 이야기를 항상 하고 있어요. 오늘은 바로 제가 너무 사랑하는 사촌이자 헤지펀드 CTO를 맡고 있는 이주원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이주원이고요. 저는 지금 싱가포르에서 헤지펀드에서 최고 기술 책임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싱가포르에 살면서 와이프와 이제 두 아이를 잘 키우면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오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진짜 여기 초대한 분들 제가 다 너무 사랑하고 좋아하는 분들이지만 정말 저한테 너무 각별한 우리 주원님을 모셔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네, 저희 감사합니다. 가족의 자랑이거든요. 감사합니다. 네. 네, 싱가포르에 항상 계신데 어쩐 일로 한국에 오셨어요? 사실 이제 이번에 온 거는 그 CIKM 2025라는 인공지능 학회에서 이제 연사로 초청을 받아서 지난주 금요일 날 제가 거기서 패널 세션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가장 큰 이유였고, 그다음에 이제 부모님 뵙고 그렇죠. 네. 저도 보고 그렇죠. 그럼요. 우리 현지도 네. 보고 뭐 맛있는 한국 음식도 먹고. 그렇죠. 네. 강연은 그럼 보통 어떤 내용을 하시는 거예요? 강연은 저는 주로 요즘에는 이제 인공지능이 어떻게 저희 업계에서 쓰이나, 그 투자 업계에서 어떻게 인공지능을 쓰고 있나,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다니고요. 그 CIKM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연구원분들이 많이 오셔서 이제 심도 있는 대화를 하시는 그런 학회라, 사실 제가 그 정도의 공학적 백그라운드는 없어서 원래는 제가 이제 가서 할 얘기가 별로 없는데 보통 박사님들이 많이 오시는데 이제 현업에서 인공지능이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한 얘기를 듣고 싶어서 저를 초대를 하신 거죠. 일단은 사실 제가 항상 우리 주원님하고 이야기를 할 때 일 얘기를 들으면 머리가 너무 아파요. 너무 어려운 이야기들이어서 회사 소개부터 일단 한번 해주셔도 될까요? 네, 그 이제 싱가포르와 홍콩에 그 본사를 두고 2024년에 설립된 아직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헤지펀드예요. 공동 창업자분들이 이제 네 분 계신데 저를 포함해서 저희는 이제 2년째 아직 스타트업 모드로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네. 우리 주원님이 원래 이전에는 또 다른 스타트업에 창업을 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그것과 지금 헤지펀드로 가시는 거에 대해서 되게 고민도 하시고 그랬는데 사실 저는 이게 두 개가 뭐가 다른 거지?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헤지펀드가 우리가 보통 대중들이 알고 있는 일반 펀드와 어떻게 다른지부터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요. 그러니까 펀드라는 것 자체가 아마 다 아시겠지만 이제 결국에는 투자자의 돈을 받아서 안정적으로 운영을 해주거나 아니면 뭐 공격적으로 운영을 해주거나 이런 성향의 차이는 있지만 유지시켜주고 불려주고 하는 게 펀드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헤지펀드 안에서도 또 좀 세분화가 돼 있는데, 대다수 헤지펀드들은 이제 어떤 나라에 대한 특정한 포커스나 섹터나 인더스트리나 아니면 뭐 그 자기들의 전략의 스타일, 이런 포커스가 좀 있는 편이에요. 뭐 예를 들면 우리는 한국 주식만 하는 헤지펀드야, 뭐 우리는 뭐 컴퓨터로 트레이딩하는 그런 것만 하는 헤지펀드야, 뭐 이렇게 다 이제 굉장히 또 이렇게 세분화가 잘 돼 있는데, 저희는 이제 다전략 헤지펀드라고 하거든요. 영어로는 멀티 스트래티지 헤지펀드인데 저희의 포커스는 최대한 전략의 다양화를 추구해서 서로 다른 포커스를 가진 트레이더 분들과 포트폴리오 매니저 분들을 저희가 회사로 모셔와서 이분들한테 이제 트레이딩에 필요한 자금과 테크놀로지 시스템과 라이센스와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해서 저희가 중앙에서 이제 그거를 잘 관리하는, 그래서 이제 저희 이름이 다전략 헤지펀드예요. 제가 알기로 일반 펀드와 헤지펀드의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헤지펀드는 약간 고액을 가진 자산가들 또는 뭐 연기금, 나라 이런 좀 거액을 좀 운영하는 거에서도 또 큰 차이점이라고 알고 있고, 네. 또 다른 거는 헤지펀드는 내려갈 때도 하락장에서도 수익을 좀 봐야 되는 잘 보셨어요. 예, 좀 네. 그런 것들이 있다고 들었어요. 이제 그 차이점을 조금만 설명을 해드리면,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저희가 이제 일상생활에서 뭐 모바일 앱이나 이런 거 통해서 투자할 수 있는 펀드들은 이제 주로 인덱스 펀드나 뮤추얼 펀드, 뭐 흔히 말하는 이제 저희가 한국에서 요즘 미국장 많이 하잖아요. 거기에 ETF라고 하는 그것도 결국에는 Exchange Traded Fund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종류의 펀드들은 리테일, 저 같은 이제 개미들이 이렇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펀드들이 있고, 해시 펀드는 사실상 어떤 펀드의 특수성 때문에 리테일 분들
분들이 이제 접근하기가 어렵죠. 투자를 하기가. 그래서 저희는 주로 기관들이나 국부 펀드나 아니면 이제 고액 자산가, 패밀리 오피스를 가지고 계신 고액 자산가 이런 분들이 투자를 많이 하세요. 헤지 펀드는. 그러면 이 안에서 우리 주원님의 역할은 CTO잖아요. 네, 기술 총괄 책임자? 뭐라고 맞아요. 해야 네. 그러면 정확히 어떤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크게 보면 두 가지 일인 것 같아요. 하나는 이 각각의 그 포트폴리오 매니저 분들이 본인들의 전략을 10분 발휘할 수 있고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거에 필요한 시스템이 있잖아요. 뭐 쉽게 말하면 뭐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트레이딩 시스템부터 해서 이미 투자해 놓은 포지션이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 그런 걸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그런 리얼타임 리스크 시스템 이런 것들이 필요하실 거잖아요. 이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분들이 트레이딩을 하실 때 저희가 이제 중앙에서 이 모든 실시간으로 일어나는 몇십 개의 팀에서 일어나는 그런 트레이드를 잘 관리를 하고 이게 준법 규제를 잘 지키고 있는지 너무 한쪽으로 쏠리진 않는지 뭐 이런 다양한 것들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해야 되고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데 그게 다 자동화돼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크게 보면 두 가지 기능을 해내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관리 감독하는 게 저희 팀의 일이죠. 그러면 예를 들면 CTO가 져야 되는 책임을 져야 되는 일들 중에 가장 두려운 일이 어떤 거세요? 사실 이제 가장 두려운 거는 저희가 개발한 시스템이 오류를 내서 회사에 엄청난 큰 손실을 입히는 거? 그게 이제 정말 이제 꿈에도 나오기 싫은 악몽 같은 게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어느 CTO나 지금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다 공포에 떨고 있는데 요즘 해킹이 너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보안 사고에 대한 공포는 늘 있죠. 뭐 어느 회사가 뭐 뚫렸다더라 뭐 이러면은 저희도 급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비슷한 거 이슈가 있을지 점검을 하고 특정 경우에 있어서 보안 사고가 났을 때 그 회사의 최고 기술 책임자가 개인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조항들이 있어요. 아 정말요? 네, 그러니까 내가 회사에서 한 일이니까 개인적으로는 책임이 없어라고 하지 못하도록 그런 규제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조심스럽죠. 왜냐하면 제가 이제 어떤 징계를 받을 수도 있고 아직까지 그런 케이스는 없지만 제가 저의 업무 태만으로 회사의 보안이 뚫려버리면 규제 당국에서 저를 이제 그렇게 벌을 줄 수도 있으니까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이 이제 그 두 가지가 가장 공포스럽죠. 업무 열심히 잘 보시게. 그거는 어느 CTO나 두 번째 말한 부분은 어느 CTO나 다 가지고 있는 그런 공포감인 것 같아요. 왜냐면 사실 뭐 1억짜리 무언가를 해도 남의 돈을 잃게 만드는 거에 대한 되게 두려움이 있을 텐데 그렇죠. 정말 사실 한 나라의 연금과 뭐 여러 가지 기관 투자자들이 엄청난 그 규모의 투자금을 이렇게 매니징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 엄청나실 텐데 그런 중압감은 어떻게 견뎌내세요? 중압감을 견뎌내는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은 중압감을 주는 그 원인을 직면하는 거거든요. 그걸 그냥 정면으로 쳐다보고 최대한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기도하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하고 그 중압감을 최대한 낮출 수 있는 방법들. 근데 결국에는 이 중압감이 왜 생겼냐라고 보면은 그 중압감을 이용해서 회사를 더 안전하게 만들고자 하는 정부의 그런 의도가 있는 거잖아요. 그걸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고 따라주면 돼요. 네, 그 중압감을 피하려고 하지 말고. 그래서 저희 팀이 1년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보안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많이 할애하고 있고 저희끼리 시뮬레이션으로 이제 저희가 회사를 사서 저희 회사를 해킹해보라고 의뢰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취약점 보고서를 받고 그런 거를 이제 저희가 매년 하죠. 네. 항상 이렇게 어떤 일을 하는지는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들으니까 굉장히 또 새롭네요. 제가 이렇게 어렸을 때 장난꾸러기였어가지고 엄청 장난꾸러기였거든요. 저에 대한 이미지가 참 현지는 아마 이제 현지 대표님은 이 친구가 커서 자기 할 일을 할래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는데 다 자기 할 일 하고 삽니다. 네. 뭔가 이렇게 토닥토닥 해주고 싶어요. 아이고 아무튼 이전에 그 계시던 회사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대학 졸업 후부터 어떤 커리어 패스를 가지고 여기까지 오셨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그 대학교 다닐 때 JP 모건에서 제가 인턴십을 시작한 게 최초였어요. 근데 제가 그때는 이제 완전히 이런 금융업계에 대해서 전혀 몰라서 좀 이거는 약간 웃긴 얘기인데 JP 모건 Securities Trading이라는 팀에서 제가 지원을 했는데 저는 그때 그 Security라는 단어가 금융 자산을 뜻하는 Security라고 생각을 못하고 컴퓨터 보안 Security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그 세미나에 갔던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어쨌든 이제 우연한 계기로 JP 모건에서 그렇게 금융 쪽에서 이제 개발자로 커리어를 시작을 했고요. 시드니에서. 네. 그리고 이제 대학에 있는 동안 그 약간 제 자랑 좀만 하면은 이제 그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하는 그 개발 경연대회 같은 데서 제가 입상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호주에서 4등을 했는데 와. 그 경력으로 그 맥쿼리 은행이라는 호주에 본사를 두고 있는 은행의 계량적 리스크 관리 팀에 제가 취직을 했어요. 졸업을 안 한 상태에서.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1년 정도 일을 하고 졸업과 동시에 이제 그 스위스계 투자은행인 UBS 투자은행에서 제가 고객이었어요. 그 고객이셨구나. 돈이 좀 있으신가 봐요. 아주 소액으로. 네네. 근데 UBS 투자은행 시드니에서 이제 그 이자율 파생 상품 데스크에서 이제 개발자, 트레이딩 시스템 개발자로 일을 시작을 한 거죠. 어떻게 보면 저의 정식 커리어는 그때 그렇게 시작을 했고, UBS 시드니에서 3년 반 일하고, UBS 싱가포르로 발령이 나서 1년 반 일하고, 그 이후에 이제 어떤 해시펀드, 미국 해시펀드에서 1년 정도 일하고, 그 다음에 골드만삭스에서 트레이딩 시스템 개발자로 일을 했어요. 그렇게 이제 기관들을 한 7년 반 정도, 8년 정도 기관에서 개발자로 일을 하니까 이제 좀 이제 기관은 충분히 겪어봤다. 그리고 이제 저희 업계에서는 골드만삭스가 약간 기술적으로는 최고다라는 인식이 늘 있었어서 저는 UBS 다니던 시절부터 골드만삭스에서 일하고 싶었던 생각이 늘 있었는데 그 꿈을 이루고 나니까 그만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스타트업 업계로 뛰어들어서 싱가포르에서 이제 스태시웨이라는 싱가포르 최초의 그 로보 어드바이저 회사가 있거든요. 이제 인공지능이나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개인들의 자산을, 리테일 자산을 이렇게 운영해주는 그런 회사에 이제 그 창업팀에 이제 개발자로 조인을 해서 거기서 한 1년 반 정도 있다가 바로 전 직장인 엔더워스라는 그 같은 종류의 로보 어드바이저 회사인데 거기 창업팀으로 들어가서 CTO로 조인을 해서 그게 제 첫 CTO 시작이었어요. 거기서 이제 한 5년 11개월 일을 하고 회사가 크는 과정을 다 겪고 저는 한 16년 정도 일을 했는데 대학 있을 때부터 포함해서 한 번도 빠짐없이 이제 두 가지를 한 거죠. 금융 그리고 기술. 네. 와, 대단하네요. 좀 대단한가요? 좀 대단하네요. 아무튼, 그럼 굉장히 어린 나이에 C레벨이 되신 건데, 네. 그러면 이 업계에서는 좀 약간 어느 정도 되면 빨리 은퇴를 해야 된다. 네. 젊은 친구들이 많이 치고 온다. 네. 뭐 이런 게 또 있나요? 있죠. 해치펀드 같은 경우에는 너무 영리하고 일 잘하고 이런 친구들이 진짜 끊임없이 들어오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이 친구들이 더 훨씬 저보다 더 잘 알고 있는 어떤 기술이 갑자기 대세가 되면 물러날 때가 되는 거예요. 기술자들끼리도 자기 위의 사람이 기술을 너무 모르면 따르지 않아요. 난 관리자니까 기술을 몰라도 돼. 이게 사실 통하지가 않아요. 계속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죠. 근데 어느 순간 이제 그거를 못하고 도태되는 시간이 길어지면 이제 자리를 내줄 때가 된 거죠, 사실은. 그때까지 많이 벌어야 돼요. 열심히 보세요. 네. 그러면 여기서 제가 한 번도 다른 분들께 하지 못했던 네. 질문을 네. 막 편하니까 네, 네. 드려볼게요. 그럼 CTO가 되면 헤지펀드의 CTO가 연봉이 어느 정도 되나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제 개인적인 연봉을 이제 말하면 아마 저희 회사 팀에서 태클이 들어올 텐데 네. 업계 전반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그게 아마 또 미국 시장은 좀 다르고 싱가포르랑 홍콩 시장이 또 다르고 좀 국지적인 면도 좀 있어요. 근데 이제 헤지펀드의 규모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CTO의 헤지펀드라고 하면은 이제 기본급이랑 성과급 포함해서 한 5억에서 시작해서 한 15억 사이일 거예요. 와, 정말요? 네, 그 정도 사이 매년 아마 일단 마켓은 그렇게 형성이 돼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러면 우리가 100세 시대를 살아야 되는데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인간이란 게 뭔가 목적성 있게 살아야 그럼요.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좀 장기적으로 내 인생을 어떻게 커리어를 좀 만들어 가겠다는 그런 비전이 좀 있으신가요? 저는 그 일이라는 게 사실 돈벌이 외에도 어떤 제 자아 실현의 장이라고 생각을 하는 측면이 커요. 그리고 이제 저는 그 사람들 사이에서 제가 이제 유용한 사람이 되고 싶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고 이런 욕심이 좀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는 커리어를 이제 굉장히 길게 가져가고 싶은 편이고 저희 와이프는 그걸 너무 좋아하죠. 네. 근데
저는 이제 아마 두 가지를 좀 하고 싶은 것 같아요. 인공지능 쪽으로 좀 창업을 해보고 싶은 생각도 늘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금융 쪽으로 기술자들이 어떻게 진입을 할 수 있고, 왜 이게 좋은 커리어고, 어떤 식으로 커나갈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좀 이제 나누고 싶어요. 후배들이랑. 그래서 그런 걸 좀 하면서 이렇게 5, 60대를 좀 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은 좀 이렇게 사람들이 그래도 좀 쓸모 있다 이렇게 해주지 않을까. 네, 네. 그러면 그러니까 일반 직원의 입장에서 있으시다가 좀 네. C레벨이 되시고 나서 가장 많이 바뀐 뭐 일상에서 가장 많이 바뀐 게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모니터 대수가 많이 줄었고요. 네, 네. 개발자일 때는 진짜 모니터 한 3개는 있어야 일을 할 수 있고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모니터 하나로도 굉장히 잘 일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또 다른 거는 이제 말을 좀 많이 하는 직업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설명하고 설득하고 어떨 땐 방어하고 이런 역할을 이제 많이 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개발자일 때는 정말 해가 떴을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 하루에 12시간씩 코딩을 하면서 되게 행복했던 행복하셨어요? 굉장히 행복하죠. 네. 네. 그 사람이 그렇게 어떤 한 일에 몰입할 수 있으면 그걸 이제 저는 무아지경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꿈에서도 코드를 짰었어요. 개발자 일을 할 때는. 그래서 일어나자마자 정확하게 그 꿈에서 꾼 코드 그 라인을 찾아서 수정하고 이런 경험을 많이 했을 정도로 저는 개발자이던 시절이 너무너무 행복했고, 또 힘들기도 했지만 솔직히 돈을 안 줘도 이 문제를 풀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었는데, 지금은 이제 CTO가 되니까 그런 몰입은 많이 못하고 제가 관여해야 되는 사안들이 되게 다양해지고 깊게 간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제 실무자들을 거기 각 분야에 세워놓고 그분들이랑 계속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그 분야를 해결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주는 게 제 하루 일과죠, 사실은.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건 우리 어렸을 때 가족이니까 너무 친하니까 맨날 이렇게 혼이 많이 나는 모습을 많이 봤었어요. 네네네. 굉장히 괴짜스러운 행동들을 좀 많이 그랬죠. 했거든요. 네, 괴짜였죠. 그랬는데 그것을 이렇게 꽃피울 수 있다는 걸 보면서 제가 항상 아이들이 굉장히 다른 탤런트들을 갖고 있고 그거를 조기에 발견해서 키워주면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좀 혼나고 하지 말라고 하는 행동들이 굉장히 밝게 빛나는 커리어로 이렇게 발전될 수 있다는 정말 좋은 예시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엄청 자랑하고 다니는 그런 일화예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걸 말씀드리는 그 이유는 그걸 겪어오셨잖아요, 직접. 본인 아이들을 키우실 때 이 아이의 그런 그 장점을 어떻게 살려주면 좋을지, 또 그리고 요즘 코딩이 이제는 거의 필수 과목으로 초등학교 때 저희 한국에서도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런 개발자, 기술 관련된 직종으로 가고 싶은 친구들에게 어떤 식으로 조언을 해주고 싶으신지도 궁금합니다. 우선 저의 괴짜스러운 부분이 잘 이렇게 승화될 수 있었던 거는 사실 저희 부모님 공이 제일 크고요. 저희 부모님이 이제 두 분 다 선생님이셨는데 저희 부모님은 좀 다르셨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너무 이상한 짓을 많이 하니까 막 되게 특이하잖아요. 근데 두 분 다 이제 전문 교육인으로서 그게 좀 어느 정도 어떤 재능의 어떤 표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두 분이. 그냥 그게 되게 컸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제가 굉장히 억압받고 탄압받지 않았어요, 저의 그런 성향이. 그래서 저희 아이들 얘기를 하면 이제 첫째가 딸이고 둘째가 아들인데, 둘째가 좀 괴짜스러운 면이 좀 있거든요. 되게 비슷해요. 네, 저랑 많이 비슷한데 네. 잘 살피려고 해요. 그러니까 제가 얘는 또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을까,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을까, 이거를 저는 지금 굉장히 데이터를 많이 모으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냥 그런 과정이에요. 근데 제가 어떤 전통적인 그런 막 좋은 대학 나와서 이런 과정을 겪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좀 더 이렇게 오픈해서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얘네들 특징이 뭐가 있을까? 그리고 이제 코딩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이제 제 아이들한테 코딩을 가르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어요. 정말요? 네. 그리고 단언컨대 10년 안에 코딩은 인공지능이 90% 이상을 대체하게 될 거예요. 와. 단언컨대. 개발자들은 또 이제 코드를 이렇게 오픈해서 개발하는 그런 오픈소스 개발 문화가 옛날부터 자리 잡아 있어서 인공지능이 학습할 수 있는 데이터량이 어마어마해요. 대신에 인공지능과 더불어 살아나가는 걸 아이들한테 가르쳐야겠죠, 우리가.
네, 인공지능을 등한시해서도 안 되고 너무 막 다 믿어도 안 되고 인공지능이 아이들 성장 과정에서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있거든요, 지금 이미.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애들한테 책 많이 읽히고 사람들이랑 관계 잘 쌓는 방법을 많이 가르쳐 주고 싶어요. 그러면 약간 우리 CTO님은 네. GPT를 어떻게 교육시키시고 실제로 어떻게 사용해야 가장 효율을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그 GPT는 이제 굉장히 일을 잘하는 인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딱 좋을 것 같거든요. 인턴은 실수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GPT를 이제 자주 쓰는 방법 중에 하나는 저는 제가 이제 고민이 되는 사안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서울에 집을 살까 말까, 서울 집값이 더 오를까 아니면 더 내릴까 뭐 이런 부분 있잖아요. 의견이 분분한. 이제 저는 이제 유튜브에 가요. 그래서 믿을 만한 그 전문가들을 이제 분석을 해서 그 채널들을 양쪽 진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집값 오른다, 집값 내린다. 거기서 꽤 믿을 만한 동영상을 한 5개 정도 각 진영에서 뽑아요. 그래서 그 링크들을 이제 인공 GPT한테 넘겨주면서 내가 지금 이러이러한 고민으로 서울에 집을 살까 말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전문가들의 양쪽 진영의 전문가들의 얘기를 내가 보여줄 테니까 네가 이걸 다 잘 이해한 다음에 나한테 객관적으로 조언을 해주고 너의 어느 정도의 예견을 같이 해도 좋아 라고 하면 정말 기가 막히게 균형 잡히고 냉철한 분석이 나오거든요. 이게 왜 효과적이냐면 지금 요즘 세대의 전문가들은 업계 최고의 전문가들은 바로 유튜브로 가요. 그래서 팟캐스트나 유튜브 같은 데가 가장 최신의 정보들을 전문가들이 논의하는 장이 됐기 때문에 영상을 그냥 링크만 줘도 다 분석을 해주나요? 그럼요. 아, 그래요? 네, 완벽하게 아. 합니다. 네. 이제 좀 일상 얘기를 해봐도 좋을 것 네네, 같아요. 네. 주원님의 일상은 어떻게 되세요? 몇 시에 일어나셔서 뭐 어떤 것들을 하시나요? 저는 약간 좀 최근에 이제 좀 아침에 일찍 일어나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 편이고 아이들이 어리다 보니까 저는 자고 있어도 아이들은 이제 일어나서 이렇게 저 좀 쿵쾅쿵쾅. 잘 아시잖아요. 아, 너무 잘 알죠. 네. 네, 그래도 이제 늦어도 한 8시쯤에는 일어나서 이제 하루를 시작을 하고 회사에 있는 동안에 전 최대한 많은 일을 하려고 해요. 이제 예전처럼 제가 막 야근을 엄청 자주 하고 이럴 수 있는 상황이나 체력이 조금 안 되기 때문에 회사 안에서 저는 이제 가자마자 업무 시작을 해서 그 흐름을 만든 다음에 그걸 이제 퇴근할 때까지 이제 최대한 끊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 편인데 조금 특이한 점이 있다면 거의 점심을 걸러요. 아니면 이제 점심을 책상에서 먹거나 되게 간단하게 그냥 뭐 바나나 하나 먹는다거나 하면서 그냥 일을 그냥 해버리는 편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업무가 끝나면 좀 집에 가기 애매한 시간일 때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 이제 아이들은 또 8시 반에 자니까 그럼 이제 간단하게 팀 동료들이랑 이제 저녁을 먹고 집에 가서 바로 옷 갈아입고 주로 이제 산책을 한 1시간 정도 나가요. 예. 산책을 나가거나 아니면 산책을 안 나가는 때에는 이제 지난 몇 달 동안 되게 좋아하는 취미 새로 생긴 거 하나는 이제 아이스바스라고 냉탕, 온탕, 사우나가 같이 있는 그런 사우나 클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제 4도의 그 물이 있어요. 그럼 거기에서 이제 몸을 한 3분 정도 담그고 사우나 가서 6분 정도 앉아 있고 이런 그 냉온 테라피를 이제 한 1시간 정도 하면은 스트레스가 많이 풀리죠. 네, 그래서 이게 또 굉장히 중독성이 있어서 요즘에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네. 요즘 그러면 제일 뭐 일 제외하고 일적인 거 제외하고 가장 꽂힌 게 아까 말씀하신 아이스바스인가요? 뭐 다른 거 있으세요? 아이스바스 엄청 꽂혔고 그리고 개인적인 취미가 요즘은 인공지능인 것 같아요. 아. 계속 서로 다른 인공지능 모델들이랑 똑같은 질문도 얘는 어떻게 대답하나 얘는 어떻게 대답하나 이런 거에 대한 호기심이 너무 많아서 계속 연구해보고 막 얘네들 시험해보고 얘네한테 장난도 쳐보고 그러면서 시간을 좀 많이 보내는 편이에요. 네. 거의 일인데요? 근데 그 일처럼 느껴지지가 않는 거죠. 왜냐면 너무 신기한 거죠, 제 입장에서는. 네, 너무 대단하고 경이롭고 신기하고 무섭고 왜 그런 말 있잖아요. 친구는 가까이 두고 적은 더 가까이 두라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인공지능이랑 정말 껴안고 살고 싶거든요. 인공지능. 와, 네. 역시 진짜 남달라요. 역시 남달라요. 아무튼 그 인생에서 그럼 최종 목표가 네. 어떻게 되세요? 저는 일단
조금 엉뚱한 얘기 조금만 하면은 저는 그 이제 역노화를 좀 믿는 편이거든요. 역노화? 네, 역노화요? 그래서 이제 노화라는 것도 질병으로 다뤄질 거고 약물이나 생활습관 개선 등으로 인해서 리버스 에이징, 노화를 멈추는 정도가 아닌 역으로 이제 다시 젊어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저는 온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하는 거는 100세 시대라고 아까 하셨는데 저는 지금 저희 세대가 그거보다 더 살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데 그런 이제 의학 상품들이나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쓰고 싶을 경우에 돈이 많이 필요할 거잖아요. 돈을 그래서 많이 벌어놓고 싶어요. 네. 지금 제 신체를 최대한 유지를 잘 하고 돈을 많이 벌고 그런 새로운 기술들이, 의학 기술들이 나와서 역노화를 할 수 있을 때 저희 가족 다 역노화를 하고 싶고, 약간 불로장생의 목표가 있으시네요. 약간 불로장생까지는 아닌데 네. 계속 일을 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 게 그것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평균 수명이 70세, 80세라고 하면 사실 60살쯤 일을 그만두는 게 맞을 수도 있는데 120세라고 생각을 하면 또 차원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필요한 금액도 달라지고 그때까지 제가 유지하고 있어야 되는 그런 고용 적합성도 굉장히 높아지고 이러기 때문에 저는 그냥 인생의 최종 목표라고 하면은 그렇게 장수하면서 가족들이랑 최대한 많은 경험을 같이 하고 싶고, 세상에 막 큰 업적을 남길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잘 안 하는데 그래도 제 업계에, 제 분야의 어떤 후배들한테 좀 실수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선례를 좀 잘 명백하게 남기고 싶은 생각은 있어요. 네. 거의 모든 분들의 꿈일 것 같긴 네, 합니다. 네, 네, 네. 돈 많이 벌고. 근데 불로장생까지, 그러니까 죽지 않고 싶다까지는 아닌데 굉장히 오래 살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있죠. 네. 와, 저도 그런 꿈을 이제 꿔봐야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네. 현지 시간에 공식 질문이 있어요. 뭔지 아시죠? 알 것 같습니다. 네. 24시간 중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장 소중한 시간이 몇 시일까요? 저는 요즘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퇴근하고 집에 온 8시 반인 것 같아요. 네. 그 이유는요? 그때부터 이제 잠들기 전까지 완전히 저의 자유시간이 있고, 그때 제가 산책을 하거나 아이스바스를 하거나 이러면서 좀 혼자 놀거든요. 그때가 좀 스트레스가 많이 풀리고 행복한 것 같아요. 네. 저 오늘 진짜 계속 보면서 너무나 뿌듯하고 너무 자랑스럽고 대단하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는데 네네. 우리 주원님 함께한 소감도 한번 좀 이야기해 주세요. 저는 이제 현지는 제가 동갑 사촌이지만 이제 어렸을 때부터 저는 좀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친구고, 정말 늘 모범적이었고 성실했고 굉장히 진취적인 면도 가지고 있고 되게 용기 있는 여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채널도 저는 길게 보면 결국엔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제 댓글도 열심히 남기고 있습니다. 열심히 남겨주세요. 네. 그래서 오늘 출연 유튜브에 나와서 인터뷰를 당해보는 경험 태어나서 처음이었고 너무 즐거웠습니다. 네, 네. 저 우리 첫 경험을 같이 했네요. 네네. 너무 행복합니다. 좋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은 우리 현지 시간에서 처음 다룬 헤지 펀드 그리고 또 개발의 영역에 대해서 처음 다뤄봤는데 구독자분들도 저희의 이 케미를 좀 느껴주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걸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함께 댓글에 나눠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현지 시간은 2시 57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웠어. 아이고.